조용히 다가오는 신장 경고. 당신은 요즘 힘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식사만으로는 단백질을 충분히 못 챙길까 걱정이 되고, 그래서 마트나 약국에서 파는 단백질 보충제를 찾게 됩니다. 한 숟가락만 섞어 마시면 몸이 달라질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지요. 그런데 정작 당신의 몸속에서는 다른 변화가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신장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에 달하는 혈액을 거르며 노폐물과 수분,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정밀한 여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과다하게 들어오면 신장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60세 이후부터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 시기에 단백질 보충제를 무심코 계속 섭취하면 신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신도 모르게 손상이 쌓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영양을 보충하는 훌륭한 도구일 수 있지만 사용법을 잘못 알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칼날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외래 진료에서 만난 70대 남성 한 분은 근육을 유지하려는 마음으로 하루에 두세 번씩 단백질 파우더를 섭취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하고 활발했지만 정기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본인은 전혀 증상을 느끼지 못했기에 충격이 더 컸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단백질 챙겨 먹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이 사례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보충제 광고는 근육과 활력을 강조하지만 신장에 대한 경고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니어들이 무심코 건강을 위해 선택한 것이 되래 신장을 지치게 하는 치명적 실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식탁 위에도 단백질 파우더 통이 놓여 있습니까? 아침마다 습관처럼 쉐이크를 타서 드십니까? 그 행동 하나가 몸에 힘을 주는 동시에 신장을 서서히 압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와 단백질 보충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단백질 보충제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내년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의 매력과 함정. 당신이 단백질 보충제를 처음 접했을 때의 느낌을 떠올려 보십시오. 텔레비전 광고에서는 힘찬 노인들이 밝은 표정으로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며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국 진열대에는 근육 유지, 피로 회복, 간편 영양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어 마치 단백질 가루 하나로 모든 걱정이 사라질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듭니다. 실제로 시니어들에게 단백질은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근육을 지켜주고 상처 회복을 돕고 면역 기능까지 유지하는 데 필수이니까요. 문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단순한 생각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마시면 밥을 굳이 많이 먹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젊은 시절처럼 탄탄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생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음식으로 얻는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속도가 조절되지만 분말 보충제는 짧은 시간에 고농도의 단백질을 한꺼번에 신체로 밀어넣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위와 장의 소화 효소가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갑작스러운 단백질 홍수는 곧바로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근육이 무조건 늘어난다는 믿음은 과장된 신화에 가깝습니다. 운동량과 신체 상태에 따라 흡수되는 정도가 다르고 남는 단백질은 결국 분해되어 신장을 거쳐 배설됩니다. 다시 말해 꼭 필요한 양만큼만 쓰이고 나머지는 신장이라는 작은 기관이 떠안아야 하는 것이지요. 외래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여성 환자분은 TV에서 본 유명 연예인의 권유로 매일 아침 단백질 쉐이크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물도 충분히 마시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혈액 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악화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건강하려고 먹은 건데 왜 몸이 나빠진 걸까요? 이 질문은 사실 많은 분들의 공통된 의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단백질 보충제가 모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적절히 필요할 때 올바른 양을 선택하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간편함과 즉각적인 효과만 강조한 채 그 이면에 있는 위험성은 거의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많은 시니어들이 나도 저렇게 활기차질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으로 무심코 시작했다가 신장이 지쳐가는 현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단백질 보충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젊은 시절의 기운을 되찾는 마법의 가루처럼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몸의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도구로 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따라 앞으로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서는 신장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왜 단백질 보충제가 그토록 큰 부담을 주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단백질 보충제를 현명하게 다루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신장이 하는 놀라운 일. 당신의 등 쪽, 갈비뼈 아래에 위치한 작은 장기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신장입니다. 크기는 주먹만 하고 무게도 150g 남짓이지만 이 작은 기관이 하루에 해내는 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신장은 매일 180리터가 넘는 혈액을 거르면서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고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과 수분은 다시 흡수합니다. 마치 집안의 정수기이자 하수 처리장을 동시에 맡고 있는 셈이지요.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그것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 근육과 세포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쓰고 남은 단백질은 결국 질소 노폐물 형태로 바뀌어 신장으로 향합니다. 신장은 이 노폐물을 오줌으로 배출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이런 부담을 비교적 잘 감당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신장의 여과 능력은 나이를 먹으면서 점차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단백질도 훨씬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히 간과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신장을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기관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장은 혈압 조절, 적혈구 생성 호르몬 분비, 뼈 건강 유지까지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이 지치면 혈압이 흔들리고 빈혈이 생기고 뼈도 약해지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무심코 마시는 일이 사실은 이 모든 균형의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 되는 셈이지요. 한 60대 남성 환자분은 정기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소변도 잘 보고 아무 증상도 없는데요. 그는 매일 두세 번 단백질 쉐이크를 마셨지만 그것이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장 질환의 무서운 점입니다. 신장이 손상될 때까지 오랫동안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 지하실에 작은 균열이 생겼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 방치하다가 어느 날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이 신장 질환 없는 사람에게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 연구자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일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지만 고령자와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진 사람에게는 확실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나트륨 섭취가 많은 식습관을 가진 나라에서는 신장의 부담이 이중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신장은 평생 쉼없이 일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잠든 밤에도 여행을 떠난 날에도 그저 조용히 혈액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 신장이 지금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의식하지 못한다면 단백질 보충제 한 스푼이 의도치 않게 신장에게 과로를 강요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서는 시니어에게 맞는 단백질 섭취량의 황금 비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을수록 좋다는 흔한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된다면 당신은 단백질 보충제를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단백질 섭취량의 황금 비율. 당신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근육을 만들고 활력을 되찾고 건강을 지킨다는 이유로 단백질을 최대한 챙기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이 말이 절반만 맞습니다. 필요량 이상으로 섭취했을 때 그 단백질은 더 이상 근육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신장을 괴롭히는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여러 학회에서는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단백질 권장량을 조금씩 다르게 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시니어의 경우 체중 1kg당 0.8g 정도가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 65kg인 사람이라면 하루 약 50g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여기에는 밥상에서 먹는 생선, 두부, 달걀, 콩류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권장량을 무시한 채 더 먹으면 더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보충제까지 겹쳐 섭취합니다. 그 순간부터 황금 비율은 깨지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적정량에 대한 논쟁이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일부 연구는 노인의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체중 1kg당 1.2까지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반드시 조건이 붙습니다. 꾸준한 운동을 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신장 기능이 정상일 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운동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단백질을 늘리는 것은 불필요한 벽돌을 계속 쌓아 올려 기둥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70대 여성 환자분은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단백질 쉐이크를 하루 2번씩 챙겨 마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식사도 소홀히 했습니다. 결국 단백질 섭취량은 하루 100g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 결과 몇 달 후 검진에서 신장 수치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환자분은 많이 먹는 게 좋은 줄 알았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사례는 과유불급이라는 오래된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단백질의 질입니다. 같은 50지라도 소고기, 생선, 두부, 콩에서 얻는 단백질은 흡수율과 대사 과정이 다릅니다. 특히 가공된 파우더 형태는 신체가 처리해야 할 질소 부산물이 더 많아 신장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즉, 권장량을 맞추는 것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 섭취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하루 식단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밥과 반찬에서 이미 충분히 단백질을 얻고 있다면 보충제를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한 숟가락이 황금 비율을 넘어서는 치명적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사에서 단백질이 부족하다면 그때만 조심스럽게 보충제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핵심은 균형입니다. 황금 비율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당신의 몸 상태와 생활 습관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조금 뒤에서는 이 균형을 잃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제가 신장을 지치게 한 첫 번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명적 실수 사례 1. 헬스장 노인의 이야기. 서울 외곽의 작은 헬스장에서 만난 72세 남성은 늘 씩씩했습니다. 은퇴 후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고 하루도 빠짐없이 헬스장에 나와 웨이트를 했습니다. 근육을 유지해야 노후가 편안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단백질 파우더를 구입해 운동 후마다 2큰 스쿱씩 타서 마셨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정말 부지런하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본인 역시 나는 젊은 사람 못지않게 건강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그는 뜻밖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리가 없다는 말을 되뇌었지만 신장은 숫자로 분명히 지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뇨도 없었고 혈압도 양호했기에 충격이 더 컸습니다. 결국 원인은 과도한 단백질 보충제였습니다. 매일 음식에서 얻는 단백질에 더해 보충제를 고용량 섭취하면서 신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운동했으니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야 한다는 단순한 공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젊은 선수들이나 체중 증가가 필요한 젊은 층에게는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 신장은 이미 여과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젊은 사람과 같은 양을 섭취하면 신장은 그만큼 더 혹사당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그의 체중은 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었지만 근육이 크게 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소화 불량과 피로감이 잦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남은 단백질은 결국 질소, 노폐물로 바뀌어 신장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부분은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어떤 연구는 건강한 노인에게 단백질 보충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다른 연구는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시니어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미 많은 시니어들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신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과잉 단백질은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남성은 이후 보충제를 중단하고 음식 위주의 단백질로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두부, 생선, 달걀을 균형 있게 챙기고 운동 후에는 보충제 대신 따뜻한 국이나 콩 요리를 먹었습니다.
몇 달 뒤 재검에서 신장 수치가 조금씩 호전되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게 나를 해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남긴 이 말은 단순하지만 강렬한 교훈이 됩니다. 혹시 당신도 운동 후 습관처럼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고 있습니까? 오늘의 이 이야기는 그 습관이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묻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에서는 또 다른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체중 감량 수단으로 삼았다가 오히려 건강을 잃은 사례입니다. 치명적 실수 사례 2. 건강해지려다. 역효과. 한 68세 여성 환자분은 평생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오셨습니다. 은퇴 후 건강을 챙기겠다는 마음으로 체중을 줄이려 했고 주변에서 권하는 대로 단백질 쉐이크를 시작했습니다. 밥 대신 쉐이크만 마시면 살도 빠지고 건강도 좋아진다는 말을 믿은 것이지요. 실제로 처음 몇 주 동안은 체중이 조금 줄고 식사 준비가 간단해져서 편하다는 만족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점점 소화 불량과 속 더부룩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자주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정기검진에서 신장기능 저하가 확인되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좋아지려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몸이 더 나빠졌네요. 그녀의 말은 단백질 보충제를 무심코 믿었던 많은 사람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 문제는 단백질을 식사의 대체품으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식사를 대체한 보충제는 단백질 외에도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중요한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와 같은 영양소가 빠지면서 몸은 균형을 잃게 됩니다. 결국 단백질 과다와 영양 불균형이 겹쳐 신장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타격을 준 것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단백질 쉐이크만 먹으면 살이 잘 빠지지 않나요? 단기간에는 체중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근육량이 감소하고 신장과 간이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보충제에 들어있는 첨가물이나 인공 감미료가 위장에 부담을 주어 오히려 소화 문제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연구는 단백질 보충제를 적절히 활용하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조건이 붙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병행하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단기간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밥 대신이라는 접근은 오래 갈 수 없고 결국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 여성 환자분은 이후 보충제를 끊고 매일 세 끼를 소박하게 차려 먹는 습관으로 바꿨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달걀과 두부, 점심에는 생선과 나물, 저녁에는 잡곡밥과 된장국 같은 식단이었습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다른 영양소와 균형을 맞추자 몇 달 뒤 혈액 수치가 안정되고 기력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식사는 줄일 게 아니라 바꿔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건강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식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든 건강 관리를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든 반드시 균형이라는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단백질 보충제 자체의 종류와 어떤 단백질이 우리 몸에 좋은지 나쁜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위해 꼭 필요한 구분이 될 것입니다. 좋은 단백질 vs 나쁜 단백질. 당신이 마트나 약국에서 단백질 보충제를 고르려고 진열대를 바라보면 수십 가지 제품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유청 단백질, 대두 단백질, 카제인, 가수분해 단백질이라는 낯선 용어들이 붙어 있어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모두가 건강에 좋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크고 어떤 선택은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 좋은 단백질의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연 그대로의 식품에서 얻는 단백질입니다. 두부, 생선, 달걀, 콩류, 닭가슴살 등이 대표적이지요. 이들은 단백질뿐 아니라 다른 영양소까지 함께 들어있어 균형을 맞춰줍니다. 둘째, 흡수 속도가 적절히 조절되는 단백질입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은 천천히 소화되어 몸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가공이 최소화된 단백질입니다. 불필요한 첨가물 없이 깨끗한 원재료에서 나온 단백질은 신장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반대로 나쁜 단백질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지나치게 가공된 파우더 제품입니다. 특히 당분, 인공 감미료, 향료가 섞여 있는 경우 신장뿐 아니라 위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둘째, 짧은 시간에 고농도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신체가 한 번에 처리하기 벅차고 남는 부분은 곧바로 질소 노폐물로 전환되어 신장을 힘들게 합니다. 셋째,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보충제입니다.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일부 제품은 성분표와 실제 내용물이 다르기도 하고 불필요한 화학 성분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는 헬스장에서 추천받은 값싼 보충제를 몇 달 동안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곧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와 신장 수치 모두 올라가 있었습니다. 보충제 속에 들어있던 인공 첨가물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보충제를 끊고 음식 위주의 단백질 섭취로 전환하자 증상이 서서히 호전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의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가공 단백질도 품질이 좋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자연식품 단백질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확실한 것은 60세 이후 신장이 약해지는 시기에는 가능한 한 안전하고 단순한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면역력과 호르몬, 뼈 건강까지 책임집니다. 따라서 단백질의 양만 볼 것이 아니라 질을 함께 봐야 합니다. 두부반모, 달걀 1개, 생선 한 토막은 단백질 보충제 한 스쿱보다 더 균형 잡힌 힘을 줍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찬장에 단백질 파우더 통이 놓여 있습니까? 성분표를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십시오. 첨가물이 길게 나열되어 있다면 그것은 신장에게 과로를 요구하는 나쁜 단백질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의사들이 말하는 단백질 섭취의 안전선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자마다 의견이 갈리지만 공통적으로 시니어에게 중요한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아는 것만으로도 단백질 보충제를 고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안전선. 그럼 도대체 단백질은 얼마나 먹어야 안전한 걸까요? 많은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는 늘 논쟁거리입니다. 단백질은 부족하면 근육이 줄고 면역력이 떨어지지만 과하면 신장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체로 의사들이 권하는 안전선은 이렇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60세 이상 성인의 경우 하루 단백질 섭취는 체중 1kg당 0.8g 전후가 적당합니다. 즉, 체중 65kg면 하루 50g 정도입니다. 만약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근육량을 유지하고 싶다면 1kg까지는 무리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 수치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분이라면 이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기검진입니다.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 EGFR 같은 수치를 통해 신장 기능을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은 어두운 터널 속에서 전등도 없이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매년 최소 한 번은 혈액 검사로 신장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해 단백질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건강한 노인의 경우 단백질을 조금 더 늘려도 신장에 큰 부담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다른 연구자들은 고령에서는 잠재적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입장이 모두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당신 개인의 몸 상태입니다. 신장이 약해졌는지,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지, 체중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정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75세 남성 환자분은 젊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 지금도 근육이 탄탄했습니다. 그는 나는 건강하니까 단백질 보충제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검진에서 EGFR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본인도 놀라며 물었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신장이 약해질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신장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장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안전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수분 섭취입니다. 단백질을 분해할 때 나오는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니어분들 중에는 갈증을 잘 못 느끼거나 화장실이 불편해 물을 적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을 늘린다면 반드시 물도 함께 늘려야 신장이 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결국 안전선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진, 권장량 준수, 충분한 수분,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 이 네 가지가 지켜질 때 단백질 보충제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빠진다면 작은 과잉이 치명적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단백질 과잉이 신장뿐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어떤 부담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간과 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면 단백질 보충제를 대하는 태도가 한층 더 달라질 것입니다. 간과 위도 함께 고생한다. 단백질 과잉은 신장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간과 위 역시 그 부담을 고스란히 나누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단백질을 근육의 벽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벽돌을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장이 있어야 하고 그 공장이 바로 간입니다. 단백질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간은 이를 분해하고 다시 조합해 필요한 아미노산을 만들고 불필요한 질소 부산물은 요소로 바꾸어 신장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과도하게 반복되면 간도 지치게 됩니다. 실제로 단백질 보충제를 과다 섭취하는 분들 중에는 간 수치 AST, ALT가 상승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어떤 분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는데도 간 수치가 왜 이렇게 높냐는 말을 듣고 놀라곤 합니다. 술만 간을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한 단백질 역시 간에게는 큰 짐이 됩니다.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 효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백질 파우더는 소화 과정에서 빠르게 흡수되면서도 동시에 위와 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인공 감미료나 향료가 섞인 제품은 속쓰림, 더부룩함, 변비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66세 여성 환자분은 체중 감량을 위해 아침 점심을 단백질 쉐이크로 대신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했지만 2달 뒤 심한 속쓰림과 잦은 구토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위험이 악화되어 있었고 간 수치도 함께 올라가 있었습니다. 단백질 자체보다도 첨가된 인공 성분이 위와 간을 동시에 자극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연구자는 고단백 식단이 간 건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연구는 고령층에서는 간 기능 저하와 위장 장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합니다. 확실한 사실은 이미 간이나 위가 약해진 분들에게 단백질 보충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간과 신장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이 단백질 부산물을 요소로 바꾸면 신장이 그 요소를 배출해야 합니다. 간이 힘들어지면 신장도 같이 부담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두 장기가 동시에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신장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간, 위, 신장이 모두 함께 작동하는 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팀에 불필요한 짐을 얹지 않으려면 단백질의 양과 질을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조금 뒤에는 그렇다면 시니어에게 안전하면서도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 식단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콩, 두부, 생선, 달걀 같은 음식들이 어떻게 신장과 간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근육을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안, 시니어 친화 단백질 식단. 단백질 보충제의 위험을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단백질은 어떻게 챙겨야 하나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 식탁에 이미 답이 놓여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야말로 신장과 간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해 줍니다. 첫째, 콩과 두부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늘 함께하는 두부 반모에는 약 10지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국이나 반찬으로 곁들이기만 해도 단백질 섭취량을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콩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이소플라본, 식이섬유도 함께 들어있어 심혈관 건강과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둘째, 생선입니다. 특히 고등어, 연어, 꽁치처럼 지방이 풍부한 생선은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을 제공해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흰살 생선은 소화가 잘 되고 신장에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달걀입니다.
삶은 달걀 한 개에는 약 6개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이상적입니다. 흰자는 부담 없이 단백질을 공급하고 노른자에는 비타민 D와 콜린이 들어있어 뼈와 두뇌 건강을 돕습니다. 다만 하루에 1,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넷째, 살코기입니다. 닭가슴살이나 기름기 적은 소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서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다만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튀기거나 기름을 많이 쓰기보다 삶거나 구워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단백질만 따로 떼어 생각하지 말고 균형 잡힌 식사 속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밥, 채소, 단백질 식품이 함께 어울릴 때 우리 몸은 영양을 고르게 받아들이고 신장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한 74세 여성 환자분은 몇 년 전 단백질 보충제를 꾸준히 마셨다가 신장 수치가 나빠졌습니다. 이후 두부, 생선, 달걀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고 보충제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6개월 뒤 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안정된 것을 확인하고 크게 안도했습니다. 굳이 비싼 가루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하지만 본질을 찌릅니다. 물론 생활 습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줄이면서 동시에 운동량을 조금 늘리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근육을 지키는데 가장 간단하면서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학계에서도 이 점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합니다. 보충제 대신 균형 잡힌 자연식품에서 단백질을 얻는 것이 시니어에게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저녁 식탁을 준비할 때 두부 한 모와 생선 한 토막, 삶은 달걀 하나만 올려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을 살리고 몸을 지키는 시니어 친화 단백질 식단입니다. 다음에서는 단백질 섭취뿐 아니라 운동, 수분, 정기검진까지 연결한 지속 가능한 습관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식단 교정에서 끝나지 않고 생활 전체의 균형을 찾는 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습관 만들기. 단백질 섭취를 조절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단, 운동, 수분 섭취, 정기검진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습관입니다. 단발적인 노력으로는 신장을 보호할 수 없고 꾸준한 생활 속 습관이 쌓여야 비로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운동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에 쓰일 때 가장 빛을 발합니다. 운동 없이 보충제만 마시면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노폐물로 남아 신장만 괴롭힙니다. 하루 30분의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근육이 자극되어 단백질이 제대로 쓰이게 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분들은 보충제가 아니라 자연식품 단백질만으로도 근육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분 섭취입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면 질소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것을 몸 밖으로 내보내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고 화장실을 자주 가기 싫어서 물을 줄입니다. 그 결과 신장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작은 물병을 옆에 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정기검진입니다. 신장 질환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수치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 사구 체여과율 EGFR을 확인하고 소변 검사로 단백질 유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1년에 최소 한 번, 가능하다면 6개월마다 검진을 받으면 작은 이상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식습관의 균형입니다. 단백질만 강조하지 말고 채소와 과일, 잡곡, 건강한 지방을 함께 챙기십시오. 신장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간, 위, 혈관이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치면 다른 쪽이 금세 지칩니다. 한 70대 부부 환자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은 운동을 좋아하고 아내는 식단 관리에 철저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점심에는 두부와 생선, 저녁에는 잡곡밥과 채소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신선한 과일을 함께 먹으며 수분도 챙겼습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았더니 정기검진에서 신장과 간 모두 안정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의사로서도 감탄할 만큼 훌륭한 생활 관리였습니다. 학계에서도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생활 전반의 균형을 유지해야만
단백질 관리가 온전히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걸으셨습니까? 물은 몇 잔이나 드셨습니까? 정기검진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단백질 보충제 통을 바라보기 전에 이 질문에 먼저 답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 관리의 시작일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하면서 당신의 마음에 안심과 희망을 심어드리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어떻게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무리와 마음의 위로.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오늘 단백질 보충제의 매력과 함정, 신장의 고단한 노동, 간과 위까지 이어지는 부담, 그리고 균형 잡힌 대안 식단과 생활 습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구나. 그렇다면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건강관리의 본질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보충제를 잔뜩 사들이거나 복잡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뛰어드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매일의 식사 속 두부 한 모, 생선 한 토막, 삶은 달걀 하나, 그리고 공원에서의 산책 30분이야말로 진정한 해답입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그것이 신장과 간, 위를 동시에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어느 80세 환자분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작은 습관이 건강을 지켜주네요. 그분은 매일 아침 물 한 컵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두부와 채소를 곁들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혈액 수치는 안정적이었고 그는 여전히 밝은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오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작은 습관의 힘을 다시금 느낍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단백질 보충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여전히 고민 중이라면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십시오. 많이 먹는 것보다 균형 있게 먹는 것, 보충제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 단기 효과보다 꾸준한 습관. 이 세 가지가 당신의 몸을 지켜줄 것입니다. 건강은 두려움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안심과 희망 속에서 조금씩의 실천이 쌓일 때 비로소 굳건히 지켜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두부 반 모, 물 한 컵, 공원 걷기 30분. 작아 보이지만 내년 이맘때 당신은 전혀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